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우리 김영민 평론가님과 우리 김태현 기자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또 네. 다른 부대 가지고 오셨네 또. 예,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아유, 자 오늘 저희가 아까 두 의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만 이재명 대표 1심 결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법조 전문 기자시기도 하고 평론가님도 워낙 또 많이 이 시사를 알고 저는 해오셨으니까. 저기 준 법조 전문가에게 준 법조 전문가? 제가 인연이 많아요. 저 어제 그 김혜경 여사 그 판결 내리신 박정호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금 제 형사재판 판사입니다. 제가 피고고. 그러면 예.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슬프죠. 오늘 저기 무슨 성진이었지? 한성진. 네네. 한성진 판사 얼마 전에 네. 전광훈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아주 뭐 인연이 좀 법조계에 뭐 취재 정도가 아니라 또 직접 있으시네. 당사자로서 와. 활동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준법조인이고 예. 그럼 일단 좀 어떻게 준법조 전문 평론가. 법조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는지만 한 번씩 여쭤볼까 일단 우리 평론가님부터. 오늘 그 양지열 변호사 만났는데 네. 양 변호사님 말씀이 이래요. 그 전혀 정치 어떤 이념 완전히 무관하신 변호사님들 모여 있는 방에서 오늘 그 판결을 두고 무슨 얘기 드리고 갔냐면은 야야 이제부터 노조 관련한 그 변론 맞지 말자 이런 글들이 뭐 수두룩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노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좌파 편에 서는 변론 활동은 앞으로 두고두고 나의 미래에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벌써 완전히 탈정치, 비정치 계열의 그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널리 번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여론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법 스탠스를 보고 네, 이게 지금 이 판결은 한마디로 그다지 법리에 그 충실하지도 않고 또 법리를 떠나서 상식에도 이탈한 그런 판단이었다라는 여론이 지금 이미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은 그러니까 오늘 그 이 판결 나오고 나서 굉장히 상심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상심이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판사 개인에게 이 사건을 맡겨놓는 것이 맞냐? 그리고 이 검찰에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도륙낼 자격이 있는가?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전제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지금도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 과정이 정상적이었는가가 사실은 먼저 다뤄져야 될 문제거든요. 예. 당연히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이 낸 증거와 그리고 그 논리의 그 판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유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 권한과 그리고 절차적 권한을 다 쥐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이제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떠받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면서 이 검찰을 포괄적으로 지휘하고 그리고 이 검찰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이 불합리함과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이 비판은 너무나도 옳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10월부터 말이죠. 네.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거 이 사람들이 돌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곧 이재명 재판 나오면은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온다. 10월 중순부터 나온 얘기예요. 네. 그래요? 예, 그 사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뭐 동상이몽하고 있었던 셈이죠. 둘 다 이재명 유죄 판결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기다렸다. 근데 전국 주도권이 나한테 넘어올 것이다. 윤석열은 나한테 넘어오고 한동훈도 나한테 넘어오고 이게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건데 그러나
이재명 유죄 판결은 이미 10월부터 예측됐던 것이고 오늘 서정욱 변호사 이분 유튜브 방송 봤는데 11월 15일 오늘이 11월 14일 11월 11일 11일. 11월 11일에 그 서정욱 변호사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번에 한성진 판사가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뭐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한성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이 판사를 판결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재명에게 아주 중형을 때려가지고 이재명이 또 민주당이 반발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진작에 얘기했어요. 11월 11일 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의원님들 계실 때는 아무래도 그 뭐 동료 의원들 관련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질문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셨지만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확하게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상.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저는 뭐 그래서 단언컨대 단언컨대. 이미 이들은 판결 결과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재밌는 게 네. 자꾸 서정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그 양반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술 친구라는 썰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 들었어요. 예. 소통도 좀 그렇구나. 잘하고. 나 나중에 또 재판 받으면 나와. 아니. 저도 들었어요. 저못 들었어요. 저 못 들었어요. 그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그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그 어제 이 김혜경 여사 판결 내린 박정호 판사 네. 이분도 수원지법에서 아주 훌륭한 판사다. 그러면서 훌륭한 판사로 또 거론했던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 9년형 때린 신진호 판사. 그 남의 두 명 더 있는데 두 명은 모르겠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그래서 네 명을 꼽으면서 수원지법에 아주 훌륭한 판사라고. 소정 변호사가 예, 그거는 그 김혜경 여사 판결 전에 또 했던 얘기예요. 판결 전에.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 술 친구라도 그렇지 이렇게 적중할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오늘 판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 김만배를 모른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럼 왜 죄가 되지 않는가? 그렇지 맞아. 제가 단독 기사 썼던 게 있었는데 2019년 4월에 윤 대통령의 부친 집을 누가 매입했냐면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을 했어요. 맞아요. 이거 제가 단독 기사로 썼던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2019년 4월에도 이미 김만배 씨랑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요. 합리적 아니 추론이죠, 또 그거는.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지금 그 집이 그 집이 묶였어요. 제가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대장동 김만배 사건 돈에서 맞습니다. 나온 그런 집이랑?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상 그 부동산이 묶여 있어요. 그 뭐겠어요? 그러면 그 돈은 김만배 누나께 아니라 김만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제가 그 기사도 제가 이제 썼던 건데 네. 그 이제 김만배 씨 누나가 예. 이 집을 살 때 네. 20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을 김만배 씨가 누나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제 기사에 들어가 있어요. 김만배 돈이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 맞습니다. 다 묶어두라고. 네, 그러니까 동결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럼 뭐야? 김만배 돈으로 저 아버지 집 사준 거야.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모른다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의견이고 그리고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상황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왜 그 기소를 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김문기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벌써 판결문 구해가지고 기사 쓰고 있어요. 그래요? 네. 판결문. 그 김문기 씨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백현동 사건이랑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 네, 김문기 씨 관련한 지금 유죄 증거를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된 건 다 무죄라고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지만 아니에요.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건 유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증명했는가? 맞아.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김문기 씨가 자기 딸한테 출장 동영상을 보냈는데 여기서 성남시장이랑 같이 골프 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한 게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 동영상에 이재명 시장이 나와요? 시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게
나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추단이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뉴질랜드에 오실 때 햇반, 고추장, 김치라면, 녹차, HWP 한글 파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 동반자로 선정된 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그 필요한 음식 이것들을 준비했다는 게 이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애초에 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았으면 김만배 씨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받았으면 이런 증거들이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2년 2개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을 지휘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앙일보 사설 하나를 제가 보고 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인 또는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못 하는가?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피니언 뭐 리더 또는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앙일보의 사설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어쩌다 범죄가 됐나라는 사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범죄가 됐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는 게 왜 처벌할 문제냐? 중앙일보에서 그랬었어요? 그게 칼럼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얘기를 지금 보수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어떤 사회적 의제를 던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근데 왜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민주당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마저도 그렇게 주저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판단은요. 그 판사들이 상당한 압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저쪽 국민의힘도 어마어마하게 압력을 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텔레비전 생중계하라. 네. 생중계하라는 의미는 야, 너 얼굴 까. 그리고 얼굴 깐 가운데서 이렇게 민주당 편 들어봐.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거였고 결국 뭐 생중계는 안 했지만은 그 압박 같은 그것도 경우. 또 하나의 압박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압박이 들어왔을 때 사실 민주당 쪽도 이번 판결 부당하게 나오면은 뭐 우리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많이 갔어요. 직접적인 메시지는 안 갔지만 네. 근데 압박이 두 군데서 온단 말이죠. 어느 압박을 사실은 무시해야 내가 한쪽 편에 설 수 있을까 했을 때 민주당이 진 거라고 봅니다. 이 시민들이 보다 뜨겁게 강하게 이 사법부에게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결과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 그럼요. 제발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힘을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실었으면 이제 좋겠다. 정치와 완전히 그 상관이 없고 그런 쪽으로는 곁눈질도 안 하시는 그렇죠. 변호사들조차도 이젠 좌파에게 유리한 판결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좌파에게 유리한 재판은 앞으로 가세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님이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 결과는 재판부에서 왜 이렇게 해석을 계속해서 판결을 했지라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딱 정확하게 팩트를 가릴 수 있는 부분에서 공소조차 기각을 시킨 상태니까 정확한 잣대가 절대 지금 공소기각이 아니라 그냥 불기소로 그냥 해버리는. 불기소로? 네. 불기소로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싶은 지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직선거법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하더라도 당선이 못된 자는, 그러니까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자는 그 당선이 안 됐을 때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선이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헐겁게 여태까지는 이제 수사라 재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낙선을 시키기 위해
그 아직 아까도 이제 영상들 보니까 뭐 대장동 그분은 누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 네. 없어요. 네. 그런 말 그분은- 자체가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대장동 그분 그런데 있는데 대장동 그분은 당신 아니냐고 TV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허위 사실 공표 아닙니까? 낙선 목적에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권력이 알아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 권력이 알아서 무릎을 꿇은 거라면 이것 자체도 사실은 역사에 강하게 기록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론가님과 기자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우리 기자님이 오늘 매부쇼에서 얘기를 거의 못 하셔서 그런지 여기서 말이 많으시네요. 아까 그 박수산 MC님이랑 어떠셨어요? 눈만 이제 보이면서 사실 잘하셨어요. 예, 입으로 얘기하고 싶은 걸 눈으로 이제 껌뻑거리면서 그래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오마이에서 같이 방송하고 가니까 뭔가 유대감 있었죠. 아, 그럼요. 아까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평론가님도 오늘 저희랑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보니까 저 예상 시간이 10시 10분인데 10시 20분 됐어요. 그럼 20분 됐어요. 이야기할 게 너무 10분 많아가지고. 할증 요금은 출연료로. PD님이 저기 지금 머리 받고 있네요. 네. 저렇게 인사로 퉁 치려고. 네, 저도 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언제나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